지난달 부산 해운대 68세 이재준 씨가 저녁 식사 후 홍시 2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만든 달걀찜 한 그릇을 비우셨죠. 그날 밤 자정, 이재준 씨는 허리를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소변에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말했습니다. 크레아티닌 5.8, 심장이 거의 멈췄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평생 투석 각오하셔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국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가을 제철 과일 감과 건강식품 달걀을 함께 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죠? 저는 45년간 내과 의사로 살아온 김현우입니다. 올해 70입니다. 이런 환자를 제 손으로만 지난 3년간 17명 치료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이번 가을 여러분도 이재준 씨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을 감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 첫째, 달걀. 둘째, 고구마. 셋째, 도토리묵. 이 3가지와 감을 같은 날 먹으면 단 하룻밤 만에 신장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3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의대 6년, 레지던트 4년 어디서도 이런 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준 씨를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던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죽는 겁니까? 아직 손주 결혼식도 못 봤는데.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모든 의학 논문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감 속의 타닌이라는 성분이 달걀 단백질을 만나면 위장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시멘트가 물을 만나 굳어버리듯 주먹만 한 돌덩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위석증. CT를 찍으면 정말 뱃속에 돌멩이가 박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재준 씨처럼 단 하룻밤 만에 신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하십시오. 이 3분이 여러분의 10년을 구합니다. 이 돌덩이가 장을 막습니다.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고 썩기 시작합니다. 썩은 음식에서 독소가 나오듯 장 속에서도 맹독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소가 쏟아지면 정수기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신장이 멈추는 겁니다. 이재준 씨의 신장은 저녁 7시에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5시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감 드셨습니까? 그럼 달걀은요? 고구마는요? 지금 당장 댓글로 답해 주십시오. 이번 주 감이랑 달걀 같이 먹었습니다. 감이랑 고구마 같이 먹었습니다. 댓글 다신 분들, 지금 바로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십시오.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달걀이 위험한가? 여러분 집 냉장고에 달걀 있으시죠?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해 드시죠? 점심에 달걀찜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건강식으로 인정받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감을 만나는 순간 독으로 바뀝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점심 식사로 달걀찜을 드셨습니다. 후식으로 며느리가 깎아준 홍시 3조각을 드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드셨던 식사였습니다. 오후 3시쯤부터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체한가 보다. 소화제 한 알 먹고 누웠습니다. 저녁 6시 폭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 9시 박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그런데 소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아들이 119를 불렀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박 할머니를 만났을 때 그분의 신장 수치는 4.2였습니다. 정상은 1.2입니다. 4배 가까이 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달걀찜하고 홍시 조금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틀간 금식하고 링거를 맞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장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퇴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그렇게 먹었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됐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6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의 70%입니다. 70대는 60%, 80대는 50%밖에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감하고 달걀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신장이 튼튼해서 독소를 빨리 처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약해진 신장은 똑같은 독소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건강식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구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변비에도 좋고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과 만나면 독으로 바뀝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75세 최동수 씨가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홍시도 먹고 구운 고구마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최동수 씨의 배가 푹처럼 불러왔습니다. 가스가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 그분은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틴인 3.8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구마의 섬유질과 감의 타닌이 만나면 새끼줄처럼 꼬여버립니다. 장 속에서 거대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발효입니다. 고구마의 전분과 감의 당분이 장 속 세균과 만나면 엄청난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최동수 씨의 배는 풍선처럼 팽팽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장이 가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가스 속에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썩으면서 만들어진 맹독입니다. 이 독이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장을 공격합니다. 최동수 씨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금식하고 링거 맞으며 신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선생님, 고구마랑 감이 그렇게 위험한 줄 정말 몰랐습니다. TV에서는 둘 다 건강식품이라고만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따로따로는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독입니다. 세 번째, 도토리묵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5년 전 가을, 제 고향 친구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점심에 도토리묵 무침 한 접시, 후식으로 홍시 2개를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크레아틴인 6.8, 칼륨 수치 7.2였습니다. 칼륨이 7을 넘으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수치입니다. 급히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4시간 동안 기계로 피를 걸러냈습니다. 그 사이 저와 친구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도토리묵이 가장 위험할까요? 도토리에도 타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감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도토리를 날것으로 먹으면 왜 떨습니까? 바로 타닌 때문입니다. 도토리묵을 만들 때 물에 우려내지만 타닌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당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감까지 먹으면 타닌이 과다해집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감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감은 훌륭한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 좋고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막아줍니다. 문제는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안전합니다. 첫 번째, 황금 규칙 시간 간격입니다. 감을 드셨으면 최소 5시간 기다리십시오. 그 후에 달걀이나 고구마, 도토리묵을 드십시오. 왜 5시간일까요? 우리 위장에서 음식이 소화되어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대략 그 정도입니다. 감이 위장을 완전히 빠져나간 후에 다른 음식을 드시면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제 환자 김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하십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 드십니다. 점심 후식은 사과나 배를 드십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 그때 홍시를 드십니다. 선생님 방법대로 하니까 2년째 한 번도 탈이 없어요. 감도 마음껏 먹고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황금 규칙, 익은 감을 드십시오. 떫은 감보다 완전히 익은 홍시나 단감이 안전합니다. 감이 익으면 타닌의 형태가 바뀝니다.
수용성에서 불용성으로 변하는데 불용성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을 잘 안합니다. 떫은 감은 입안에서 떫은 맛이 확 퍼지죠? 그게 탄닌이 침 속 단백질과 결합하는 겁니다. 하지만 홍시는 달콤하기만 합니다. 탄닌이 형태를 바꿔서 결합을 안 하는 거죠. 제 환자 중에 과수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나무 300그루를 키우시는데 수십 년간 감을 드셔도 한 번도 탈이 없으셨답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홍시만 먹습니다. 떫은 감은 절대 안 먹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떫은 감을 잘 안 먹고 꼭 곶감으로 만들거나 홍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황금 규칙,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감 드시고 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십시오. 물이 탄닌을 희석시키고 위장을 빨리 통과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곶감 드실 때는 물이 더 중요합니다. 말린 감은 탄닌 농도가 더 높거든요. 제 환자분이 곶감을 대여섯 개 연달아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도 거의 안 마셨고요. 그 후로는 꼭 물과 함께 드신답니다. 곶감 하나 먹고 물 한 모금 이렇게요. 네 번째 황금 규칙, 공복에는 피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감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변비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위험합니다. 공복에 감을 드시면 위산과 탄닌이 만나 더 끈적한 덩어리를 만들기 쉽습니다. 제 환자분이 매일 아침 공복에 홍시를 드시다가 위염이 생겼습니다. 석 달간 계속하시니 이벽이 빨갛게 부어올랐더군요. 감은 식사 후에 드십시오. 위장에 음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드시면 탄닌이 희석되고 위벽 자극도 줄어듭니다. 그 후로 식후 과일로만 드시니 위염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셨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입니다. 배와 감을 같이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배에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 효소가 감의 탄닌을 분해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식혜 만들 때 감과 배를 같이 넣었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감을 좋아하시는데 감만 드시면 변비가 더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감 드실 때 배를 같이 드세요. 감 한 개에 배 반쪽 정도요. 그렇게 하신 후로 변비도 좋아지고 감도 마음껏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생강차입니다. 감 드신 후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정말 좋습니다. 생강이 소화를 돕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몇 년 전 추석 때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향에서 홍시를 4-5개 먹고 달걀찜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저녁부터 속이 거북했습니다. 아차,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놓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께서 생강차를 끓여주셨습니다. 현우야, 이거 마셔라. 속 편해질 거다. 신기하게도 금방 속이 편해졌습니다. 역시 어머니의 지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생강차 만들기는 간단합니다. 생강 한 뿌리를 얇게 썰어 물 한 리터에 넣고 20분 끓이면 됩니다. 꿀 조금 타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답해 주십시오. 저는 감과 달걀 시간 띄워 먹겠습니다. 저는 감 먹을 때 생강차 마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누르십시오. 이 정보가 여러분 가족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의 기름이 감의 탄닌을 감싸서 위장벽을 보호해 줍니다. 옛날 선비들이 감 드실 때 호두를 곁들였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인데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홍시 하나 드실 때 호두 서너 알을 같이 드십시오. 씹어 먹어도 좋고 함께 삼켜도 좋습니다. 네 번째, 유자차입니다. 유자의 비타민C가 레몬의 3배입니다. 이 비타민C가 감의 떫은 성분을 중화시켜 줍니다. 특히 환절기에 좋습니다. 감의 비타민 O와 유자의 비타민C가 만나면 면역력이 배가 됩니다. 제 환자분이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시다가 가을에 감과 유자차를 꾸준히 드신 후로는 감기를 안 걸리신답니다. 선생님, 올겨울 한 번도 감기 안 걸렸어요. 신기해요. 자, 지금까지가 감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감은 도대체 어떻게 먹으란 말입니까? 달걀도 안 되고 고구마도 안 되고 도토리묵도 안 되면 뭘 먹으란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제 환자 김영희 할머니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감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무서워서 못 드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 식사 때 달걀 드시죠? 네,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하나씩 먹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점심 후식은 사과나 배로 드시고요. 저녁 식사하시고 2시간쯤 지나서 홍시 드십시오.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 할머니는 눈이 번쩍 뜨이셨습니다. 아, 시간만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만 띄우면 됩니다. 달걀 드시고 5시간 뒤에 감 드시면 됩니다. 감 드시고 5시간 뒤에 고구마 드시면 됩니다. 서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안전한 겁니다. 김 할머니는 그 방법대로 하셨습니다. 벌써 2년째인데 한 번도 탈이 없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감도 마음껏 먹고 건강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법이 있습니다. 감이 위험한 게 아니라 감과 특정 음식의 조합이 위험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감과 만나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음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4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입니다. 제 환자 중에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감을 좋아하시는데 감만 드시면 변비가 더 심해진다고 속상해 하셨어요. 할머니, 감 드실 때 배를 같이 드세요. 배요? 과일을 2개나 먹으라고요? 네, 감 1개 드시면 배 반쪽 정도 같이 드십시오. 배에 소화 효소가 많거든요. 감의 떫은 성분을 분해해 줍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며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비가 좋아진 겁니다. 어머, 선생님, 정말 되네요. 배랑 같이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화장실도 잘 가요. 우리 조상들이 식혜 만들 때 감과 배를 같이 넣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몇 년 전 추석 때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형님 댁에서 홍시를 4-5개 먹었습니다. 달걀찜도 한 그릇 뚝딱 비웠고요. 저녁부터 속이 거북했습니다. 아차,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조심하라고 해놓고 나는 뭐 하는 거야? 그때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현우야, 이리 와서 이거 마셔. 생강차였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푹 끓인 차였는데 꿀도 조금 타주셨더군요. 어머니,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마셔봐. 속 편해질 거다. 신기하게도 정말 편해졌습니다. 한 잔 마시고 나니 거북했던 속이 따뜻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어머니의 지혜는 의학보다 위대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환자분들께도 생강차를 권해드립니다. 감 많이 드셨으면 생강차 한 잔 드시라고요. 생강차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 한 뿌리를 얇게 썰어서 물 1리터에 넣고 보글보글 20분 끓이면 됩니다. 거기에 꿀 1스푼 타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과수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나무를 300그루 키우시는데 수십 년간 감을 먹어도 한 번도 탈이 없으셨답니다. 선생님, 저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요? 홍시 먹을 때 호두를 같이 먹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선비들이 그렇게 먹었대요. 호두의 기름이 감의 탄닌을 감싸서 위장벽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학을 몰라도 경험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홍시 하나 드실 때 호두 서너 알을 같이 드십시오. 씹어 먹어도 좋고 함께 삼켜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유자차입니다. 제 환자분이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병원 오셔서 감기약 타가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은 달랐습니다. 감기에 안 걸리신 겁니다. 어르신, 올해는 감기 안 걸리셨네요.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아, 제가 올해는 감이랑 유자차를 같이 먹었거든요. 딸이 해주더라고요. 유자의 비타민C가 레몬의 3배입니다. 감의 비타민 O와 유자의 비타민C가 만나면 면역력이 배가 됩니다. 신기해요, 선생님. 올겨울 한 번도 감기 안 걸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조합이 문제인 겁니다. 위험한 조합은 피하고 좋은 조합으로 드시면 됩니다. 달걀, 고구마, 도토리 묵과는 시간을 띄우시고요. 배, 생강차, 호두, 유자차와는 같이 드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받고 계신데 감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어느 가을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홍시를 4-5개 드셨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만 많이 먹었어요. 다음날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6.8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칼륨이 6.8이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다행이지만 다음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시면 감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신장이 칼륨을 배출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쌓인 칼륨이 심장을 공격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0 이상이시거나 투석 중이시면 감은 물론이고 바나나, 참외, 토마토, 키위도 피하셔야 합니다. 칼륨 많은 과일들입니다. 대신 사과, 배, 포도는 칼륨이 적어서 조금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이제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5년간 환자를 보며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십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 신장 결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옆구리를 움켜쥐고 비명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죽겠어요. 이게 무슨 고통입니까? 신장 결석의 산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에 비견될 정도라고 합니다. 어르신, 평소에 물을 얼마나 드세요? 물요? 거의 안 마십니다. 화장실 가기 불편해서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물을 안 드시니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 속에서 결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치 소금물을 계속 끓이면 소금 결정이 생기는 것처럼요. 지금부터 하루에 물 6잔은 드셔야 합니다. 화장실 불편하시겠지만 결석 고통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분은 그 후로 물을 열심히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드셨답니다.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번거로웠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습관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5년째 결석이 재발하지 않고 계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그 지옥 같은 고통 다시는 안 겪어도 되겠어요. 물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침 식사 후 한 잔, 점심 전 한 잔 이렇게 나눠서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신장이 깨어나거든요. 두 번째, 소금입니다. 고혈압과 신장질환을 같이 앓고 계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도통 안 떨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약도 잘 드시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질까요? 어르신, 평소에 음식간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짠 게 좋습니다. 싱거우면 밥맛이 안 나요. 국도 간이 세야 하고 반찬도 짜야 먹을 만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소금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소금을 12g 먹습니다. 권장량 5g의 2배가 넘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 짭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하고 소금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한 달만 저염식을 해보십시오. 처음 2주가 힘드실 겁니다. 음식 맛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참으십시오. 한 달만 참으면 혀가 적응합니다. 그분은 며느리께 부탁해서 저염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드셨답니다. 밥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줄었고요. 하지만 한 달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진 겁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말입니다. 신장 수치도 좋아졌고요. 선생님, 소금만 줄였는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제는 오히려 짠 음식이 역겨워요. 소금을 줄이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소금 대신 다른 것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마늘을 다져서 넣으십시오. 생강을 갈아서 넣으십시오. 후추를 뿌리십시오. 고춧가루로 매콤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입니다. 73 남성 환자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닭가슴살을 200g씩 드셨습니다. 헬스장도 다니시고 단백질 보충제도 드셨습니다. 근육을 키워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TV에서 그러던데요. 맞는 말입니다. 근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검사해보니 크레아티닌이 1.0에서 1.6으로 뛰어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신장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단백질이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나옵니다. 이걸 신장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양이 많으면 신장이 과부하 걸립니다. 마치 정수기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필터가 감당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은 넘으시면 신장이 버티지 못해요. 적당한 양은 얼마일까요? 체중 1kg당 0.8g입니다. 60kg이시면 하루 48g이면 충분합니다.
계산이 복잡하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드시고요. 점심에 생선 한 토막 드시고요. 저녁에 두부 밥 뭐 드시면 딱 적당합니다. 굳이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실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혈압과 혈당입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높은 혈당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압이 신장을 계속 압박하면 망가집니다. 당뇨와 고혈압 환자분들이 제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만 4~5알 먹어야 해요. 이걸 다 먹어야 하나요? 네, 다 드셔야 합니다. 귀찮으시고 불편하시겠지만 신장을 지키려면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당뇨약 안 드시고 혈당을 높은 채로 두면 5년 안에 신장이 망가집니다. 고혈압약 안 드시고 혈압을 높은 채로 두면 역시 신장이 버티지 못합니다. 약 먹기 싫으시면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운동하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체중 관리하시면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 관리도 안 하시고 약도 안 드십니다. 그러다 결국 투석받게 됩니다. 투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피를 뽑아서 걸러낸 다음 다시 몸속으로 넣는 겁니다. 그걸 평생 해야 합니다. 평생이에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5번째, 진통제입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10년 넘게 약국 진통제를 드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뭐. 병원까지 갈 필요 있나 싶었어요. 어느 날 소변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안 남았더군요. 10년 동안 거의 매일 진통제를 드신 결과였습니다. 약국 약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이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관절이 아프시면 진통제보다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받으십시오. 정약을 드셔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신장에 부담 적은 약으로 처방받으십시오. 6번째, 검진입니다. 78세 환자분이 매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작년 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1.1에서 1.4로 올라간 게 발견됐습니다. 아직 정상 범위지만 신경 써야 하는 수치였습니다. 조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검진을 안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르고 지냈을 겁니다. 몇 년 후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심각했겠죠. 신장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없습니다. 신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은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병원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아버지가 투석 시작하셨어. 친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셨습니다.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신장이 망가지셨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가을에 고향 가셨다가 홍시랑 도토리묵을 같이 드셨대. 그 후로 계속 안 좋아지시더니 결국 친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친구 아버지는 투석실에서 기계에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팔에 굵은 바늘이 꽂혀 있었고 붉은 피가 튜브를 타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내가 예전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여기 와야 한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구나. 그날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의사인데 제가 아는 분조차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고. 병원 진료실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100세 인생이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환자 한 분당 5분, 길어야 10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뭘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은 70%를 잘라내도 다시 자랍니다. 놀라운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 세포는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텐데요. 신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망가진 신장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알고 예방하시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간 먹을 때 조심하기, 물 많이 마시기, 소금 줄이기, 1년에 한 번 검진 받기. 정말 간단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킵니다. 여러분, 제 환자 중에 91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신장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70대 수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선생님. 그냥 매일 물 잘 마시고 짠 거 안 먹고 1년에 한 번 검사 받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했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특별한 건강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 저도 매일 실천합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진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요.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요. 간 먹을 때는 달걀이나 고구마와 시간을 두고 먹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말 시장 가실 때 감 사오시면 배하고 생강도 같이 사오십시오. 냉장고에 감이랑 달걀이 같이 있으면 하나는 내일 드시고 하나는 모레 드십시오. 저녁 식사 후 감 드실 때 물 한 잔 마시십시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께, 형제 자매께, 이웃 어르신께 보여드리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십시오. 어머니 이거 꼭 보세요 라고 메시지와 함께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알려드려야 합니다. 한 분의 신장을 지키는 것이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투석 받으시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힘듭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 모셔다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런 고통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댓글로 약속해 주십시오. 저는 감과 달걀 시간 띄워 먹겠습니다. 저는 물 하루 6잔 마시겠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신장 검사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누르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혈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이 급격히 오릅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그때 많이 옵니다. 그 이유와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감과 달걀, 고구마, 도토리 묵은 같은 날 먹지 않는다. 이것 하나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100세 인생 채널의 김현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일은 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